자, 취득시효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변동되면 어떤 법리가 벌어질지 그 부분 연결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자, 소유자 땅을 점유자가 20년 동안 점유를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등기 청구권이. 근데요, 취득시효 된 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등기 청구권만 있는 것이고 아직 등기를 뺏어오지 않은 그런 국면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소유자가 땅을 냅다 처분해버리면 누구한테요? 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이때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를 누구한테요? 3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자, 그 부분 정리 들어갑니다. 원소유자가요, 제3자에게 땅을 뭐 했을 때? 처분해 버렸을 때 누구한테? 3자에게. 자, 그래서 제3자가 나오는 거죠. 사안에서는 갑의 땅을 3자 병이 취득해 버렸을 때. 언제? 시효 완성 후에. 자, 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한데요. 시효 완성 전에 20년 되기 전에요. 가령 18년 됐을 때. 18년 됐는데 땅 명의자가 일로 바뀌어 버렸죠.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바뀌었을 때 18년이니까 아직 취득 시효는 덜 됐죠. 2년이 모자르죠. 그럼 몇 년을 기다리면? 2년을 더 기다리면 그때 취득 시효가 완성이 돼 버리고 그때 등기 명의를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 3자가. 18년 됐을 때 가져왔고 얘가 3자가 2년 더 가지고 있으면 20년 되죠. 그때는 점유자가 누구한테요? 3자에게 취득시효로 등기를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처분한 게 언제예요? 시효 완성 전이면. 시효 뭐하기 전? 완성되기 전에 땅을 처분해버렸다면 점유자는 2년을 더 기다렸다가 20년이 됐을 때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노라. 읽어볼게요. 시효 완성 전, 다른 말로 우리 시험엔 시효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령 18년쯤 됐을 때 처분하면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명의자인 제3자, 바로 누구? 병에게,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별표. 원칙 1, 이게 원칙 1. 그런데 이 처분 시점이 시효 완성 후면 그 말은 20년이 지났어요. 1970년에 점유를 해서 90년 되면 취득시효 완성이 되죠. 방금 전에는 이때 팔았다. 88년도에. 88년도에 명의가 이렇게 바뀐 게 시효 완성 전이죠. 근데 이번에는 시효 완성되고요. 2년이 지났어요. 92년도에. 이때 등기 명의가 바뀌었다. 갑에서 병으로. 언제 바뀐 거예요? 시효 완성 후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완성 전이냐 처분한 시점이 완성 후냐 가볼까요? 시효 완성 후에 처분하면 점유자는 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요? 시효 완성 당시 20년 됐을 때, 20년이 됐을 때 등기 명의죠. 시효 뭐 할 당시에?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갑이었죠. 갑에게만 등기를 뺏어올 수 있는 것이지 누구한테요? 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노라. 그래서 원칙 1, 시효 완성 전, 원칙 2, 완성 후,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다, 뺏어올 수 있고 완성 후에 바뀌었다, 점유자는 뺏어올 수 없다. 두 가지 원칙. 근데 시험에는 니은이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 니은하고 원칙 2하고요. 원칙 1, 원칙 2, 원칙 2하고 직결된 중요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만나보실게요. 자, 어떤 사안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 볼까요? 이 땅을 B가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취득시효가 되었어요. 그럼 등기를 뺏어오면 되죠. 근데 그 땅 명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종중 땅이에요. 용인에 있는 종중 땅이에요. 용인시에 있는 종중 땅을 누가 앞으로? 종중 대표자 앞으로. 대표자 A 앞으로 등기 명의를 종중이 명의 신탁을 해놔 버렸어요. 종중이 탈세 목적 없이
명의를 누가 앞으로? 대표자 앞으로 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게 처벌도 안 돼요. 종중 땅을 명의 신탁으로 옮겨놓은 거. 그러면 등기부상을 떼면, 등기부를 떼면 누가 앞으로요? 수탁자인 대표자 A 이 양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걸 누가요? 전주희 씨가 명의 신탁을 했다. 그래서 C가 신탁자가 되는 거죠. 신탁자 종중이죠. 종중인 신탁자, 대표자는 수탁자, 등기 명의인. 이 땅을 B가 취득시효로 먹은 거야. 자, 그럼 20년 됐어요. 1980년에서 20년이면 2000년이죠. 20년 됐을 때 등기 명의인. 20년 당시의 등기 명의인. 누구일까요? 누구일? 수탁자죠. 수탁자에게 취득시효로 땅 뺏어올 수 있는 거야. 가져온나. 수탁자에게 취득시효로 땅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점유자인 B가 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종중이 명의신탁 해놨더니 땅을 명의신탁으로 대표자 어른에게 해놨던 땅을 등기를 도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명의신탁 해지를 해서. 명의신탁을 해지를 하니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종중에게 돌아와 버리죠. 신탁자에게. 그러면 누구하고? 점유자하고 누구하고 한판 붙었을까요? 신탁자 종중하고 한판 붙은 거지. 왜요? 지금은 옛날에는 수탁자 명의였었잖아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명의신탁이 뭐가 돼서? 해지가 되니 누구 앞으로? 종중 앞으로 땅 명의가 확 뒤집어진 거지. 누가 그래서? 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 신탁자가 누구? 종중이죠. 그러면 점유자가 지금 등기 명의자인 누구? 종중, 신탁자에게 땅 갖고 온나라고 요구할까 못할까? 이게 붙은 거 한판이죠. 한판의 결론이 이거야. 그럼 이 신탁자가 점유자 입장에서 들여다볼게요. 점유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20년 당시 명의자. 걔가 누구? A죠. A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야. A에게. 20년 당시 명의자가 A잖아. 수탁자. 근데 소유자가 누구로? 신탁자로 바뀌었죠. 이 신탁자는 언제 바뀐 거예요? 시효 완성 후에. 시효가 뭐하는 후에? 완성된 뒤에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가 되는 거지. 누가 3자? 신탁자가. 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A였다가 완성 후에 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죠. 바로 이 신탁자가 종중이. 시효 완성 후에 제3자로 얘가 이해가 되는 거야. 누구 입장? 점유자 입장. 그럼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신탁자 종중에게 땅 내놓으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다. 취득시효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로 제3자가 누구?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신탁자. 신탁자에게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즉 땅 못 뺏어온다. 오케이. 바로 이 점유자가 누구였느냐? 삼성이었어요.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씨가 생존해 계실 때 에버랜드 부지를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야. 이 종중 땅을 샀는데 매매 계약이 종원들의 반대로 매매 계약 등기가 안 넘어온 거죠. 등기가 안 넘어오고 점유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대표자에서 종중으로 등기 명의가 홀딱 넘어갔죠. 넘어갔을 때 점유자가 이 제3 신탁자에게 등기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 민법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바로 이 논의. 따라가 보죠. 수탁자 명의였다가 명의신탁을 뭐해서? 해지해서. 해지를 내니 누구한테 소유권이 돌아가요? 신탁자에게.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들어가죠.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되면 점유자는 시효 완성 후 제3자인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로 주장을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여기 기출이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죠. 없다. 별표. 바로 얘가 누구? 제3자니까. 언제? 완성 후 제3자니까 점유자는 뺏어올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결론 끝. 이어서 원칙 3. 원칙 1은요. 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다면 원칙 2는 완성 후에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종중 땅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한 거. 종중 땅 명의신탁 해지 사건이야. 꼭 기억하십니다.
종중 땅 명의시탁 해지 사건이 바로 시효 완성 후 처분했을 때다.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들어왔던 거예요. 이어서 원칙 3으로 가요. 원칙 3은 2차 취득 시효의 법리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점유자가 20년 점유를 했어. 이렇게요. 90년에 시효 완성됐죠. 그 사이에 그러고 나서 소유자가 처분하면 이때 92년이면 언제요? 시효 뭐한 후? 완성 후. 완성 후 처분한 거고, 아까 88년이면 뭐죠? 시효 완성 전이죠. 우리 법원의 판례는 뭐냐면 점유자의 이 등기 청구권이 소유자에서 제3자로 넘어갔을 때 완성 전에 20년 되기 전에 넘어가면 점유자가 3자에게 뺏어올 수 있고 20년 지나고 나서 처분하면 점유자가 3자에게 뺏어올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법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원칙 1, 원칙 2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원칙 3은 뭐냐면 시효 완성 후에 처분했죠. 그러면 점유자는 어떨까요? 점유자가 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해요? 못하죠. 채권이니까. 등기청구권이 채권이라서 3자에게 주장 못하죠. 그런데 3자에게 등기가 넘어온 게 언제냐? 92년이야. 92년에 등기를 제3자가 찾아왔죠. 이때로부터 새로이 20년을 내가 또 기다렸어. 나 또 기다려. 기다리는 건 내가 선수야.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렸죠. 그래서 2002년 그 다음 여기 얼마? 2012년 되면 또한 몇 년을? 20년이 새로이 또 지났죠. 새로이. 그러면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2차 취득시효다. 시점으로 볼게요. 여기서 70년에 점유 시작 20년 되면 90년이죠. 시효 완성했죠. 이게 1차 취득시효. 이게 1차 쇼크. 그때 누구한테? 이때 20년 됐을 때 90년 당시의 명의자 이 사람에게 취득시효로 등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이때부터 새로이 몇 년? 또 20년을 흘러가면 되죠. 20년을. 그럼 2012년이죠. 이때가 되면 그때 등기 명의자 걔가 바로 누구? 2차 취득시효다. 이때 20년 됐을 때 등기 명의 바로 누구? 3자 병에게. 점유자는 병에게 20년을 또 기다리면 취득시효로 뺏어올 수 있다. 이를 2차 취득시효. 그럼 점유자는 적어도 몇 년을? 40년을 점유하면 20년 40년 점유 기간이 나오면 이 문제는 2차 취득시효 문제다라고 딱 기억하시면 되지. 시 완성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때를 뭐로? 기산점으로 삼아 세로이 20년이 경과되면 점유자는 누구한테? 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한다 못한다? 한다. 그것이 바로 2차 취득시효의 법리 되겠습니다. 원칙 3개를 가져갑니다. 시효 완성 전, 완성 후, 2차 취득시효 3개 원칙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유자가 3자에게 뺏어오느냐 못 뺏어오느냐가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공식하에. 자, 그래서 취득시효의 세 번째 법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어서 네 번째 법리. 자, 소유자가 이렇게 처분해버리면 점유자께서 제3자에게 뺏어올까 못 뺏어올까는 기억, 니은 세 가지 원칙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하고 점유자 둘이서 맞짱 뜨는 거지. 소송이 붙는 거야. 이쪽 소유자, 나 소유자야. 그대는 점유자야. 우리 소송 한번 붙어보자고.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문제는 이 땅을 점유를 20년 완성했으나 등기를 하기 전이야. 그럼 법적으로 이거 너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지. 등기를 먹어야 네가 소유자인데 등기 안 먹었잖아. 그럼 아직 누가 소유자야? 나가. 소유자인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는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우리 현실에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뭐라고요? 땅 가져오라고. 이 땅 가져오라고 소송을 걸어요.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 왜? 너 등기 안 했으니까 땅 가져오라고. 소유자가 뭐를 해요?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해요. 토지 인도 청구. 가져오려고.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했더니 이렇게 이 땅을요. 점유자가 여기다 건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30년 넘게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취득시효가 돼버렸어. 그럼 소유자가 이 땅을 달라고 그러고 건물 철거해 달라고. 철거 청구도 될까요? 이 문제죠.
나아가서 소유자께서는 내 땅을 네가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요구를 해요. 너가 내 땅을 20년 이상 원인 없이 법적 계약 없이도 네가 쓴 거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이잖아. 부당이득한 거 20년 동안 그거 토해내라고 이렇게 소송을 들어가. 이게 되냐? 가볼까요? 인도 청구도 철거 청구도 이거 다 안 돼요. 왜냐? 시효가 완성되면 비록 뭐를 하기 전이라도 등기를 치기 전이라도 점유자가 이 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실효적인 지배. 실효적인 지배는 점유자가 하는 거야. 뭐를 완성해서? 시효를 완성하면. 시효를 완성해버리면 비록 뭐 하기 전이라도 등기 전이라도 점유자가 이 땅을 지배하는 거야. 점유자 세상이야. 점유자 세상. 누구 세상? 점유자 세상. 그래서 소유자 네가 이 땅을 인도 청구도 저 건물 철거 청구도 부당이득 요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20년이 돼버렸잖아. 만약에 19년 점이었다면 19년 돼도 아직 취득시효 되기 전이라면 뭐예요? 인도 청구도 철거 청구도 부당이득도 다 가능하지. 근데 어느 순간 20년이 돼버리면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인도 땅도 못 뺏어가고 철거도 안 돼요.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소유자가 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가 결론이다. 그래서 이 땅은 누가? 점유자 세상이다. 점유자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럼 소유자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럼 어쩌라고? 그게 5번째. 자, 먼저 4번 정리합니다. 소유자가 등기 격려 전 시효 완성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는 애가 기억.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고 완성자에게 철거 청구도 할 수 없고 부당이득도 할 수 없다. 다 안 됩니다. 결국 이 땅은 누구 세상? 점유자 세상이다. 시효 완성자가 이기는 거예요. 원고, 패소, 피고, 승. 이어서 그럼 소유자 억울하죠. 나 너무 억울한데 이 자식이 내 땅을 먹었다는 거죠. 매매도 안 하고. 내 땅을 매매도 안 하고 먹었다고. 그래서 소유자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땅 얘한테 넘기라고. 넘기라는 거야. 결론이. 가지고 있으면 넌 땅 뺏기는 거야. 네가 뺏기는 일밖에 없어. 그럼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분하는 거야. 내가 처분해가지고 어쩔 건데 도망가야지 뭐. 땅 처분하고 튀어야지. 그죠? 예, 가장 좋은 작전 중에 하나가 팔고 튀는 거야. 처분하고 갑이 튀려고 그래. 누구한테? 3자에게. 언제요?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 후에 땅을 처분했다. 그럼 땅은 누구한테 갔다? 3자에게. 3자에게 가면 점유자는 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더라. 취득시효를 주장 못한다. 그죠? 이거 주장 안 되죠. 그러면 점유자는 누구를 잡고 늘어질 수밖에? 소유자. 야, 소유자 나와라. 왜? 너가 말이야. 내가 먹을 땅을, 내가 뺏어갈 땅을 네가 뭐해서 3자에게 처분해가지고 내가 땅 못 먹게 네가 만들어. 원인제공 네가 있어. 원인제공. 그러니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소유자에게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때 손해배상은 점유자하고 소유자 간의 계약관계가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죠. 즉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거지. 무슨 관계가? 야, 니캉 내캉 무슨 관계가?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처분했으면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뭐를 해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범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범죄는 언제? 너랑 나랑 뭐가? 계약관계가 전제됐을 때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드러나오는 거야. 그런데 니캉 내캉 뭐가요? 채권 채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니 네가 땅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점유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요구할 수 없어. 그럼 뭘로? 불법행위다. 내가 입은 손해는 네가 불법행위로 배상을 해줘야 돼. 불법행위. 그래서 소유자가 땅을 처분해서 점유자가 땅을 못 먹도록 원인 제공한 거는 우리 대법원은 불법행위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가보시죠.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를 3자에게 처분할 때 그 책임 소재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결론이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뭘로 해결한다? 불법행위다. 이거 불법행위. 너 임마 네가 처분해서 내가 등기를 못 뺏어가게 원인 제공 네가 했잖아. 그것도 취득시효 된 걸 얘가 취득시효한 걸 너 몰랐니 안 알았니? 알았잖아. 알면서.
어찌 알았니? 내가 소장 보냈잖아. 임마. 내가 지난주에 소장 보냈잖아. 그거 알면서 처분해서 내가 땅 못 가져오도록 원인 제공했죠. 그것은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그래서 소유자가 처분하면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땅값을 불법행위로 물어주고 끝.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원소유자에게 손해배상조로 땅값 보상받는 거죠. 땅값을. 그럼 얘가 땅값 물어주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쩌라고. 예, 팔고 튀어야죠. 나는 가노라. 난 동남아로 가노라. 나를 찾지 말아라. 그죠? 예, 불법행위 책임을 얘가 물을 수는 있는데 얘가 사라지면 못 받는 거예요. 오케이. 이래서 취득시효의 5번째 쟁점까지 됐습니다. 취득시효 쟁점 5개 우리 시험에 100% 출제되니까 꼭 데려가실게요. 복습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취득시효 쟁점 5개. 첫째,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에게 뭐가 생기노라? 등기 청구권이 생기노라. 등기 청구권 1번이었고 점유하면 시효에 안 걸리고 점유를 상실하면 10년 뒤에 걸리고 점유 승계인은 직접 못 가져오고 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가져오노라. 등기 청구권. 2번 등기 상대방. 등기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의 찐소유자. 그래서 3자에게 넘어가면 못 가져온다. 세 번째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3자에게 뭐하면 처분하면 그 처분 시점에 따라 원칙 3개가 나왔다.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시효 완성 전, 니은은 완성 후. 세 번째는 2차 취득시효. 네 번째,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둘이 한판 맞짱 뜨면 이 땅은 누가? 점유자가 승이다. 점유자가 가져간다. 소유자는 땅 뺏어올 수도 철거 청구도 안 된다. 왜? 시효가 이미 완성되니까. 이 땅은 누구 세상? 점유자 세상. 점유자 만세. 마지막 원소유자가 그럼 뺏기기 싫으면 처분해야죠. 처분하고 튀는 거죠. 그러면 점유자께서는 저 소유자에게 뭐라고? 불법행위다라고 소송 건다. 끝. 그래서 취득시효 쟁점 5개를 확실하게 뽀샀어요. 요것만 때리면 취득시효는 90% 해결이 돼요. 정답. 이게 30년간 기출문제의 엑기스. 30년 기출문제의 엑기스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집중학습을 요합니다. 자, 이어서 부수적으로 몇 가지 더 추가할 거 사이드 메뉴 몇 개 추가하고 취득시효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사이드 메뉴 첫 번째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시효 진행 중 격려된 가등기는 얘는 어쩌라고. 시효 모아든 중에 진행 중에 가등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효 완성 후 저당권. 와, 이거 뭐야? 가등기이고 이건 하나는 저당권이고 그게 그건데 문제는 시효 진행 중 이거는 완성. 결론은 두 가지겠네. 두 가지. 자, 가볼까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서 B가 점유를 했어요. 점유를.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가등기가 하나 들어왔고 저당권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먼저 가등기 가볼게요. 가등기. C라는 사람이 뭐를 취득했어요? 가등기를 취득했다. 언제요? 시효 진행 중의 포인트. 시효 진행 중. 그러면 1970년이면 아직 취득시효 되기 전이다. 90년이 시효 완성인데 요 전에 88년도에 쌍팔년도에 가등기 걸었어요. 누가? C가. 이 땅에 대해서 가등기를 걸어놨어요. 오케이. 이어서 가보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이 돼버리죠. 그럼 점유자는 어쩔 거예요? 취득시효 됐으니까 땅을 취득시효로 땅 뺏어오죠. 뺏어올 때 등기를 가져오거든요. 소유권 이전을. 그때 가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야, 가등기는 어떡하냐? 너 죽는 거야? 얘 안고 가져오는 거야? 이 문제가 남죠. 즉 취득시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 가등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가등기가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등기 죽이고 털고 가져오는 거예요. 즉 가등기라고 하는 이 부담을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칠 때 털고 가져오느냐 안고 가져오느냐 이거죠. 우리 대법원의 원칙은 이거예요. 시효 뭐하기 전? 완성 전에 가등기가 있었다. 그럴 때는 점유자가 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는 털고 가져와요. 털고
없애버려. 그냥 죽어. 왜냐? 시효 완성자가 취득 시효로 등기를 가져오는 거는 무슨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거든요. 원시 취득은 전 주인이죠. 얘가 전 소유자죠. 전 주인에게 붙어있던 이 가등기라는 제한이나 부담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서 털고 가져오는 거야. 그래 없어지는 거야. 그게 원시 취득의 본질이야. 그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는 아무런 이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을 해도 얘가 먹는 거야. 그런데 시효 완성 후라면, 시효 뭐하는 완성 후에 가등기라면 안고 그냥 가져와. 그대로 가등기 있는 채로 가등기 부담을 안고 가져오는 거지. 이게 우리 대부분의 원칙이다. 그래서 결론, 시효 뭐하기 전, 완성 전 하고 완성 후로 따른다. 완성 전에는 저 가등기를 어떻게 해요? 죽여, 털고 가져와. 가등기 소멸해요. 털고 가져오고, 완성 후에는 이 가등기를 어떻게 해요? 안고. 가등기 부담을 안고, 즉 가등기는 존속하는 거야. 이런 구조로 정리가 되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발자국이 떨어졌어요. 문제는 점유자가 이 가등기가 되어진 이 땅을 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전에 가등기가 되어져 있던 거야. 시효 뭐하기 전에? 완성 전에. 잘 보세요. 근데 이게 복잡해지는 건 이 다음이야. 그럼 이 점유자가 등기를 냅다 치면 가등기 죽일 수 있죠. 완성 전이니까 털고 가져오죠. 그런데 점유자가 소유권을 일로 넘겨받아온 시점이 언제냐면 시효 완성 후예요. 자, 이 가등기를 원래 털고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 부분 가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시효 완성 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C 앞으로. A에서 A가 주인이었는 이 땅을 누가 앞으로? 가등기 권리자 앞으로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어.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 권리자 C 앞으로 A에서 C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버리면,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언제 됐다는 거죠? 시효 완성 후에 된 거야. 즉, 이 법리가 지금 좀 복잡한데, 가등기를 걸은 거는 완성 전이고, 본등기를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는 언제 한 거예요? 완성 후에 한 거야. 이 두 가지 시점이 헷갈리는 거야. 너 본등기 언제 했어? 완성 후에 했어. 나 가등기는 완성 전에 했지. 요걸 헷갈리는 거야 지금. 요 판례가 시험에 나왔는데 따라가 볼게요.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시효 완성 후에 20년 지나고 나서 자기 앞으로 땅을 가져왔죠. 일로 가져왔어. 그럼 땅이 누구 거야? C 거지. 그럼 점유자가 이 C에게 취득시효로 땅을 뺏어올까 못 뺏어올까, 이 논리가 여기다 맞닥뜨리는 거죠. 점유자는 20년 당시의 명의자가 누구요? A죠. A에게는 주장해도 누구한테? C에게 가등기로 본등기를 이전한 C에게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C가 언제 가져왔어요? 완성 후에. 완성 후에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바로 C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시효 완성 후에 얘가 제3자가 되는 거지. 시효 완성 후에 누구? 제3자로 얘가 세팅이 되니까 점유자는 C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노라라는 법리가 여기서 딱 떨어지는 거야. 조심할 국면이 이거야. 가등기는 완성 전에 했고, 본등기는 완성 후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점유자가 C에게 뺏어올 수 있나? 없다. 왜? 완성 후에 본등기를 친 거니까. 그래서 이 C가 누구요? 제3자다. 언제? 완성 후에 제3자잖아. 시효 완성 후에 제3자가 됐죠. 그래서 점유자는 얘한테 들이댈 수 없는 거야. 오케이. 가보죠. 이제 이 판례가 많이 수험생들 질문이 엄청 들어오는 거야. 모든 사이트에서. 점유자가 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시효 완성 후 어떤 일이? 본등기를 쳤다. A에서 누구로? C로. 언제 친 거예요? 시효 완성 후에 C에게. 그러면 이 C는 새로운 제3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C에게, 본등기한 C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이 법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이 법리 까다로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의할 거 두 번째, 시효 완성 후 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떤 일이? 이렇게.
A 땅의 B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아직 점유자가 등기를 뺏어가기 전이에요. 그때 소유자는 아직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됐으니까 처분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지. 내가 C한테 처분하고 싶어. 처분해. 왜? 이 점유자가 아직 등기를 안 가져갔잖아. 안 가져가니까 내가 아직 법적인 소유자는 맞아. 법적인 소유자는 맞으니까 뭐 하는 거 돼요? 처분할 수 있어 내가. 야 점유자 내가 처분하는 거는 네가 못 막을 걸. 그렇지. 맞아.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C가 어떻게 하면 등기를 넘겨받으면 점유자는 어떻게 해? C에게 뺏어올 수 없지. 언제 처분한 거니까? 시효 완성 후니까. 그럼 이번에는요. 완성 후에 땅을 등기를 넘긴 게 아니라 C에게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다. 저당권이 생겼어요. 담보대출 1억 받고. 언제요? 시효 완성 후에. 완성 후에 주인이 땅 명의자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면 점유자가. 이 점유자가 이제 저 땅을 먹으려고 그래요. 취득시효로 먹으려면 등기하면 되죠. 등기 뺏어오면 게임 끝이죠. 점유자가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습니다. 이전 등기를. 그죠? 그때 이 저당권 어떻게 될까요? 어쩌라고 이 저당권 어쩌라고. 털고 가져와요, 안고 가져와. 이 문제가 여기 생기는 거죠. 여기 보시죠. 시효 완성 전에 있었던 가등기는 죽인다, 죽여버린다, 찍인다, 니는. 근데 시효 뭐하노? 완성 후에 있던 가등기나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존속이에요. 즉 안고 가져온다. 시효 완성 후에 있었던 저당권 가등기 이 상태로 그냥 내가 밀고 들어오는 거야. 안고 가져와. 안고 또 안아. 안고 취득하는 거지. 이 법률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실까요? 이 저당권이 언제? 시효 완성 후에 성립한 것이니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때 이 저당권을 어떻게 하고요? 안고요, 털고요? 안고 가져온다. 저당권이라는 부담이 없는 채로 먹어요? 있는 채로? 있는 상태로.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 있는 상태라는 게 우리 시험 기출. 즉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먹더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기억. 그럼 점유자는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저당권 안고. 이 저당권 부담 안고 가져오는 거. 그랬더니 이 B가 보니까 뭐야? 이게 대출금 1억인데 이게 이거 경매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돼? 이 땅 경매 들어오면 나 땅 뺏기게. 그치. 그래서 B가 어떻게 해요? 이거 저당권 대출금 1억을 변제해야 되겠어. 변제를 해야 저당권을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지. 그래서 B가 1억을요 변제를 한 거죠. 그리고는 냅다 누구한테 가서? 소유자에게 가서 요구를 했어. 뭐라고? 야 소유자 왜? 네가 임마 이거 대출 1억 빼낸 거 있잖아. 네가 안 갚으니까 은행이 경매 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네 빚 대신 갚았잖아. 네 빚 1억을 내가 대신 변제했으니까 1억을 나한테 달라고. 점유자가 얘한테 1억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1억을 대위 변제를 하고 뭘로? 구상권으로 1억을 토해내라고. 1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가 여기에 쟁점. 판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당권은 안고 가져오지만 이 점유자가 1억을 변제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변제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변제를 한 진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이익,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거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얘한테 구상권으로 1억 요구하면 안 된다. 너 1억 요구하면 안 돼. 구상권으로. 이거 요구하면 안 돼. 만약 이걸 얘가 요구한다면 얘는 열받을 거예요. 왜 열받을 거예요? 얘 열받아 죽을 걸요 아마. 왜요? 땅도 뺏겼는데 이 자식이 와서 뭐까지요? 1억까지 내놓으라고. 이 열받아 죽을 거라마.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가져오는 대신에 뭐는요? 1억에 대해서는 뭐를요? 구상권 행사하면 안 되겠다. 두 가지가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였어요. 둘 다 기출. 시효 완성 후 저당권의 경우에 점유자는
제한물권의 부담을 안고 취득한다. 따라서 저당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구상권을 요구할 수 없더라. 두 가지 정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취득세 주의사항 1번이었고요. 주의사항 2번 정리합니다. 주의사항 2번은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부각된 판례니까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판례.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되면 가압류가 들어오면 취득시효가 멈출까 안 멈출까 이거죠. 자, 상상을 해볼까요? A 땅을 B가 점유를 20년 했어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되었어요. 그럼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땅을 가져갈 수 있죠. 문제는 저 부동산에 뭐가 가압류가 들어가면 이 땅에 뭐가요? C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냈다 걸었다. 가압류는 왜 거나요? C가 저 땅 주인한테 꿔준 돈 9억 있는데 안 갚잖아. 안 갚으니까 돈을 받아 먹으려고 가압류를 저 땅, 소유자 땅에다 가압류를 친 거지. 누가? 삼자가 여기다 가압류를 냈다 걸었죠. 그러면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멈추냐 안 멈추냐 이거죠. 점유자의 취득시효는 뭐가 근본 요소인가요? 점유지, 점유. 점유를 몇 년 해야 되는 거야? 20년을 해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땅에 뭐가 들어오면 가압류가 제3자에서 들어오면 B는 점유를 하나요 못 하나요? 점유가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야, 내가 이거 농사 짓고 있었거든. 농사 짓는 게 점유하는 거죠. 내가 농사 짓는데 C가 뭐를 했어? 냅다. 가압류 쳤죠. 그럼 얘가 농사를 져요 못 져요? 점유를 해요 못 해요? 즉 점유가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점유는 깨지지도 중단되지도 파괴되지 않아요. 점유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뭐가 들어와도 가압류가 걸려도 점유는 뭐 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시효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여기다 뭘 걸어도 가압류 걸어도 부동산에 가압류를 10개 걸어도 취득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제3자가 가압류를 걸어도 취득시효는 중단된다,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취득시효를 맹렬히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옆에서 술 먹고 TV 보고 소리를 질러도 제3자가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부는 중단되지 않는 것처럼 제3자가 뭐를 걸어도 가압류를 냅다 걸어도 부동산에 가압류를 냅다 걸어도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오케이. 주 1번 시효 완성 후 저당권. 주 2번 부동산의 가압류 처리. 가압류되면 취득시효 중단되냐 안 된다. 기출 최근 판례. 최근 판례라서 모든 국가고시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교. 시효 이익의 폭이요. 자, 시효 완성자가 점유자잖아요. 점유자가 이 땅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서 나 자네 땅을 내가 20년 동안 점유를 해서 뭐를 완성했노라? 취득시효를 내가 완성했노라. 그래서 네 땅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뭐가요? 가압류가 많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취득시효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점유자가 뭐라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뭐라고요? 어떠한 권리도 뭐하지 않겠노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어요. 주장 안 한다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노라라고 각서를 썼죠. 그 말은 취득시효를 포기한 거예요. 시효 이익을. 점유자가 뭐를 포기했다? 시효로 인한 이익을 스스로 뭐 했다? 포기해버렸다는 뜻이다. 권리 주장 안 하겠다는 거.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뭐를요? 소송을 취하했다. 이것도 시효 이익을 점유자가 포기한 거다. 왜 그러는데 그럼 얘가 왜 그러는 거야? 왜 권리 주장 안 한다고? 왜 그럴까? 왜? 취득시효가 되면 점유자가 땅을 뭐 할 수 있는데 뺏어올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현실에 많아 이게. 이론적으로는 점유자가 땅 뺏기가 되죠. 땅 뺏기. 그런데 현실은 이런 각서가 많아. 왜 그럴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자가요 소유자에게 이 땅을 뺏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니 당신 등기를 나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소재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100% 어떻게 100% 소유자가 등기를 냅다 넘겨주느냐? 절대 그런 일이 안 주거든. 안 줘. 나 못 줘. 그래서 이 소송이 아주 긴 시간을 요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봤자 이 평도 취득시효로 내가 먹은 땅이 보니까 몇 평이에요? 3평이야. 3평 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얘랑 싸워야 돼. 몇 년을. 몰라 몇 년 걸리지 민사소송은. 그래서 얘가 결심을 한 거죠. 내가 변호사를 만났더니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거 소송 제기하느라 변호사 비용 들어가, 그 다음에 내가 왕복 교통비 들어가, 법원에 계속 왔다 갔다 출근해. 이거 계산을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래도 뭐 하기로? 여보, 우리가 이 땅을 취득시효로 등기 청구권까지는 왔어. 99% 왔어. 등기 청구권까지 오면 99%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20년이 돼서. 근데 마지막이 뭐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먹는데 마지막 등기를 아직 하기 전이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러려면 소송을 해야 돼. 변호사비 까져, 왕복 출장비 까져, 비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 하기로 여보? 그냥 이거 써주자고 우리. 나 권리 주장 안 할게. 너 막걸리나 사 임마. 너 막걸리 사. 그리고 우리 여기서 털자. 바로 뭘 포기한 거예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누가? 점유자가.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그래서 시효이익 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하는 거니까 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일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는 지문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작년 시험 문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점유자가 상대방한테 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냅다 이 카톡 보내면 되는 거지. 야, 내 권리 주장 안 할게. 막걸리 한 통 사라. 반대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소유권을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양자는 구별이 됩니다. 뭐 포기하는 거? 야, 내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포기는 포기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도 포기는 포기인데 양자는 성격이 완전 달라. 어떻게?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이걸 작년에 물어봤다는 거죠. 문제가 아주 예리해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치 않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취득시효 5가지 쟁점, 그리고 주의사항 2개까지 했어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가지요? 5가지가 쫙 펼쳐지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95% 정답 나오고, 주의사항 1, 주의사항 2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